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요번 시간에 드디어 화학투 1단원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나도 내가 1단원을 다 가르칠 수 있을지 몰랐어. 내가 생각보다 똑똑하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우리 요번 시간에 이제 용액 파트 마무리 지면서 이제 2단원 나갈 차례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 한번 후딱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액의 성질 어떤 거 배웠죠? 증기압력이 내려가요. 용질들이 많아질수록 증기압력이 많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제 증기압력이 내려가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도 알겠고 어는 점이 내려가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느냐, 어는 점은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그리고 농도차 하면 우리 또 그것만 배워야지. 탐투와 미는 거. 그쵸? 여기까지 하면서 용액 파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죠? 상평형 곡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용매일 때는 이 푸른색 선이 나타내는 상평형 그래프를 나타내지만 용질이 들어가서 용액이 되고 그에 따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간다. 요거를 표현한 거죠. 자, 용액이 되면서요. 증기압력선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내려갑니다. 그렇죠? 증기압력선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 붉은색 표 좀 볼까요? 자,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일기압과 같은 증기압력을 갖는 거. 이때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끓는 점이 원래 푸른색일 때보다 올라갔어요. 그리고요. 어는 점은요. 원래 요 정도인데 내려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증기압력 내려가는 거, 증기압력선이 내려가는 거, 이거는 무엇에 비례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용질의 입자가 많아질수록, 많이 들어갈수록, 농도가 진해질수록. 근데 이때 사용하는 농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온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몰랄 농도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들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이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요. TB, 올라가는 정도. 자, 이거는 끓는 점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는요. 우리가 KB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KB. 자, 이때 이 상수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KB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된다. KB 곱하기 몰랄 농도만큼 끓는 점이 올라간다. 자, 반대로요. 어는 점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는 점이 내려가는 정도는요. KF라고 하는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의문점 계속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래도 막 궁금해 죽겠어요 하는 거 있지. 바로 이 상수가 무엇이냐? 바로 끓는 점 오름 상수 그리고 어는 점 내림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KB는 여기다가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몰랄 오름상수라고 적어주세요. 몰랄 오름상수. 자, 몰랄 오름상수인데 더 정확한 표현이 끓는 점 오름상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끓는 점 오름상수. 그리고 이때 KF는 몰랄 내림상수입니다. 몰랄 내림상수. 그리고 가로에는 당연히 어는 점 내림상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때 KB와 KF는요. 여러분들 용매의 종류마다 다 다른 값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번 용액을 배우면서 물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물을 기준으로 할 건데요. 자, 용매의 종류마다 다 다른 상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몰랄 농도일지라도 용매가 다르다면 어는 점과 끓는 점이 내려가는 정도도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몰랄 농도냐? 이거는 이미 알고 있죠. 몰 농도를 하면 좋은데 부피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그치, 온도에 따라 변한다. 우리는 온도 변화를 시키면서 끓고 어는 걸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농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몰랄 농도를 쓴다. 자, 몰랄 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물의 KB, 물의 끓는 점 오른 상수는 0.52도씨입니다. 즉, 1몰랄 농도가 들어있는 용액이 되면 100도씨에서 끓는 게 아니라 100.52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의 개념으로요. KF, 어는 점 내림상수, 몰랄 내림상수는 1.86도씨다. 1몰랄 농도당
1.86도씨가 내려가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요. 요거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얼어요. 그리고 끓어요. 아이, 좋아요. 근데 얼었을 때요. 물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용액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소금물을 예로 들까요? 소금물 예로 들었을 때, 자, 소금물에 있는 물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소금물이 오는 거예요? 예, 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이 얼어요.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얼지 않았기 때문에 농도가 남아있는 물의 양이 줄어든 만큼, 남아있는 물의 양이 얼면서 줄어든 만큼 소금은 그대로인데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몰랄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용지를 더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용매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증기압력 내림이 커요. 즉 증기압력이 많이 내려갔어요. 증기압력이 많이 내려갈수록 우리 녹는 점, 멜팅 포인트, 녹는 점 어느 점과 같은 거죠? 이거 많이 내려갈 테고요. 끓는 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무엇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또 몰랄 농도 또 혼스럽게 몰랄 소문자 M. 알겠죠? 소문자 M. 우린 또 이제 지식인이잖아. 우리 프로인데 1단원도 지금 끝나고 우리 완전 프로야. 그래서 소문자 M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거는 무엇에 비례했습니까?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거? 예,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내려가는 거였죠. 용질의 몰 분율에 따라서 내려가는 폭도 정해졌어요. 즉 몰랄 농도에 따라서 예, 증기압력 내림이 정해졌는데요. 마찬가지 공식으로 쓴다면요. 이 증기압력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 이때는 증기압력에 대한 상수입니다. 이 증기압력 내림 상수 곱하기 소문자 M 몰랄 농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운다면 그때는 이 공식을 써서 구합니다. 이 공식을 써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을 봅시다. 가열 곡선 뭐예요?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끓게 되면은 예, 유지하죠. 순수한 용매일 경우에. 그리고 어는 점 내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는 점 내림이 아니라 냉각 곡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는 지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평평한 선을 나타냈습니다. 맞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용액은요, 봤더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용매는 끓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유지됩니다. 근데 용액은 건방지게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온도가 올라가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끓어요. 누가 끓어요? 물이 끓죠. 소금이 끓어요? 아니죠. 설탕이 끓어요? 아니죠. 물이 끓습니다. 즉 물이 끓기 때문에요. 끓는 물의 양만큼 용매의 양이 줄어듭니다. 근데 용질은 그대로예요. 그럼 당연히 농도가 높아지겠죠. 농도가 높아지면 끓는 점 오름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끓는 점이요. 끓기 시작한 건 요 지점이지만 계속 끓으면서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용액은요. 끓는 중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자, 끓어요. 용매가 계속 기화됩니다. 용매가 계속 기화돼요. 용매가 기화되고요. 몰랄 농도는 높아지게 되죠. 몰랄 농도 높아지니까 당연히 끓는 점 올라가죠. 그렇죠? 끓기 전에도 증발이라는 건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또 이게 또 디테일한 애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얘기합니다. 끓기 전에도 증발은 있지만 몰랄 농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당연히 증발이 있으니까. 하지만 양이 미미해요.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양이 적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에서 이번엔 냉각 곡선입니다. 냉각 곡선 이게 또 불친절하네. 그지? 자,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요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이쪽이 온도 T,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이쪽은 시간 T.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얼니다. 얼어요. 자, 그럼 온도가 내려가겠죠? 일반적인 용매의 경우는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봤더니요. 우리 용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액 같은 경우는 온도가 쭉 내려가요. 온도가 쭉 내려가는데 용액 같은 경우는 점점점으로 표시할까요? 온도가 더 내려가서 얼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온도가 더 내려가서 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온도는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색깔이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좀 이게 선이랑 그다음에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요. 왜? 얼면은 용매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 용매가 오니까 용매가 계속 줄고요. 몰랄 농도는 그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어는 점은 내려가게 된다. 계속적으로. 예,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요. TB와 TF를 이용한 분자량 계산할 겁니다. 자, 끓는 점이 얼마만큼 오른 걸 측정했어요. 그러면 용질이 분자량이 얼마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설탕 그 물 200g에 설탕 34.2g을 넣었답니다. 34.2g을 넣었대요. 그리고 가열했습니다. 그랬더니 100.26도씨에서 물이 끓었어요. 분자량은 얼마냐? 참 무책임한 질문이야, 그렇지? 네, 지금 뭐 온도 나타내주고 갑자기 분자량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TB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TB는 여기 적혀있네. KB 곱하기 몰랄 농도이다. 요렇게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칠판은 미리미리 생각날 때마다 좀 지워놓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요. TB라는 거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예요. 자, 지금 봤더니요. 물이 200g입니다. 물에 그러면은 뭘 보면 돼요? 물에 그걸 보면 되죠. 물에 끓는 점 오름 상수를 보면 됩니다. 아까 봤을 때요. 물에 끓는 점 오름 상수가 0.52도씨였어요. 0.52도씨. 근데 지금 100.26도씨에서 끓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끓은 온도의 차이는 0.26이었어요. 그치? 근데 KB는요. KB는 0.5입니다. KB는 0.52. 자, 선생님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지금 글씨가 점점 흐려지죠? 이게 덜 말라서 그래요, 지금. 자, 0.52 곱하기 이제 몰랄 농도네요. 그렇죠? 몰랄 농도. 그럼 당연히 몰랄 농도 이제 구해졌네요. 얼마입니까? 이 몰랄 농도의 값은 0.5가 되겠네요. 즉 0.5 몰랄 농도라는 겁니다. 물 200g에 설탕 34.2g이 들어있는 건요. 0.5 몰랄 농도의 용액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자, 몰랄 농도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죠. 자, 이거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용매의 질량 얼마예요? 용매의 질량 200g이니까 0.2kg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용질의 몰수 34.2g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분자량을 몰라요.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랍니다. 그럼 분자량을 우리가 x로 둘까요? 그러면 x분의 34.2가 바로 몰수가 되겠죠.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네요.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0.2x분의 34.2라는 식이 되죠. 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구했던 몰랄 농도 0.5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42가 나오는 거죠. 342. 요 정도 계산은 또 내가 또 써놓은 거 안 봐도 내가 또 합니다. 요 나누기 요 정도는 이렇게 또 이게 또 흐뭇해지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계산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A, B, C, D에 대한 예시가 나왔어요. 이 예시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요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계산하는데 쌤이 적어놓은 거 보면서 할게요. 내가 아직 요 수준까지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물이 지금 500g, 200g, 400g, 100g 있어요. 그 용질은 20g, 15g, 10g, 5g 있어요. 다 다른 용질입니다. 같은 용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얘네 비율 봤을 때 끓는 점 오른 정도가 달라요. 그럼 용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용매는 같다고 물로 나왔으니까. 자,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몰랄 농도예요. 그러면 기준을 하나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뭐로 정할까요? 바로 물의 질량으로 정하자고요. 물의 질량이 지금 500, 200, 400, 100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물을요, 몰랄 농도에서 쓰는 1kg으로 바꿉시다. 그럼 여기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곱하기 5, 곱하기 2.5,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얘가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럼 용질도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럼 용질은 40g이 되는 거고요. 얘는 곱하기 5를 했으니까 75. 얘는 2.5를 했으니까 25. 얘는 10을 했으니까 50.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봤더니요. 끓는 점 오른 걸 봤더니 0.26도씨 올랐어요. 물에 끓는 점 원래 100도씨니까 0.26도씨 올랐습니다. 0.26도씨면 0.5 몰랄 농도인 거죠. 자, D 밑에 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좀 미리 적을게요. A는요. 0.5 몰랄 농도입니다. 그리고 B는요. B는 딱 떨어졌네. B는 1 몰랄 농도고요. C 같은 경우는 100.13이에요. 0.26의 반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0.25 몰랄 농도이네. 이렇게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자, D 같은 경우는 101.04. 1.04? 그럼 0.52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오케이. D는 2 몰랄 농도네. 이렇게 일단 깔아놓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자량 봅시다. 지금 봤더니요. 물 1kg에 용질이 40g 들어갔어요. 용질이 40g 들어갔는데 봤더니 0.5 몰랄 농도랍니다. 그럼 A의 원래 1몰일 때 질량은 얼마겠어요? 80이 되겠죠. 분자량이 80인 겁니다. 쉽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B는요. 곱하기 5를 했더니 75가 됐는데 1 몰랄 농도라고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분자량이 75 그대로일 테고요. C 같은 경우는 곱하기 2.5를 해서 1kg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그랬더니 25가 나왔어요. 25가 나왔는데 이게 0.25 몰랄 농도랍니다. 그럼 1 몰랄 농도가 되려면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그럼 25 곱하기 4에서 100, 분자량 100이 되겠네요. D도 마찬가지죠. D 같은 경우는 2 몰랄 농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곱하기 10을 해서 1kg 만들었어요. 그럼 용질이 50 됐죠? 50 된 상태가 2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1몰일 때는 25가 되겠네요. 분자량이.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분자량 지금 우리가 구했고요. TF, A, B, C, D에 대해서 크기를 비교하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그 교재가 선생님이 만든 게 조금 애매하게 됐죠. 여러분이 그래서 필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A, B, C, D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순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볼게요. A, B와 C, D를 비교하고요. A, B 그리고 C, D를 비교하고 B와 C를 구분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닦읍시다. 자, 반대요. A와 B를 보세요. A와 B를. 지금 어느 점이 얼마냐 그걸 따질 거예요. 어느 점이 얼마냐. 자, 어느 점 내림이 얼마만큼 일어났냐 그걸 따지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점이 얼마냐 그걸 따질 겁니다. 어느 점이 얼마냐. 지금 봤더니 얘는요. 0.5 몰랄 농도였고요. 얘는 1 몰랄 농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점은요. 이놈이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갔어요. 그럼 큰 건 어느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점이 더 많이 내려간 거고 더 높은 온도에서 어는 건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면요. A가 어느 점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A가 B보다 큽니다. 즉 어느 점 내림은 B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C와 D를 비교합시다. C와 D. C와 D도 마찬가지죠. 얘네 딱 비교했을 때 0.25, 그 다음에 2 몰랄 농도였어요. 그럼 D가 더 많이 온도가 내려가서 얼었을 거예요.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어는 건 바로 C가 되겠죠. 그래서 C와 D 중에서 C가 더 높은 온도에서 언다. 이렇게. 예, 말장난 같지?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B와 C를 비교할 겁니다. B는요. 1이고요. 얘는 0.25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온도에서 어는 거예요? 더 높은 온도? 그렇지. C가 더 높은 온도에서 어는 거죠. C가. 그래서 추가로 여러분 이것도 적어주세요. B보다 C가 높은 온도에서 언다. 자, 높은 온도에서 언다는 거는 어느 점 내림이 조금밖에 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증기압력입니다. 증기압력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증기압력. 원래 순수한 용매일 때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용질이 들어가면서 증기압력은 내려간다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증기압력 집어넣어 볼까요? 증기압력, 증압 했을 때요. A와 B를 비교하면요. 예,
B가 어느 점 더 많이 내려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증기압력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C와 D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B와 C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이다. 증기압력 내리고 올라가고 알겠어. 자, 그럼 끓는 점에서. 끓는 점이 몇 도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이 100도씨든 110도씨든 어쨌든 증기압력은 대기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 B, C, D 전부 다 동일하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증기압력 내림이고 뭐고 간에 일단 여러분들 끓는 점, 온도가 다른 거지 이때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야만 끓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전해질의 끓는 점 오름 정도와 어는 점 내림 정도를 볼게요. 자, 용액에서 우리가요, 그 증기압력을 어떻게 따졌죠? 예, 농도를 따지는데 얘네 비전해질 경우에는 그냥 농도만 집어넣으면 되지만 전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네가 들어가서 몇 개로 분해가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물 1kg에요. 물 1kg에 설탕을 1몰 녹였습니다. 1몰랄 농도네요. 1몰랄 농도. 그러면 당연히 끓는 점은 100.52도씨가 되겠죠. 그렇지? 100.52도씨. 우리 0.52.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리면 1.86. 이거 이제 머릿속에 좀 각인됐죠? 예. 100.52도씨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요. 물 1kg에 설탕을 2몰 녹였어요. 그럼 2몰랄 농도가 되겠죠. 2몰랄 농도가 되니까요. 이때는 101.04도씨에서 물이 끓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물이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물 1kg에 3몰 녹였어요. 그때는요. 101.56도씨. 101.56도씨. 당연합니다. 그렇죠? 농도가 올라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전해질 보자고요. 물 1kg에 NaCl을 1몰 녹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NaCl은 들어갔어요. 그럼 몇 개로 분해돼요? 2개로 분해되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때는요. NaCl 자체는 1몰이지만 Na 플러스 1몰, Cl 마이너스 1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몰로 생각해야 돼요. 계산하실 때. 그래서 얘는요. 100.52도씨가 아니고 101.04도씨가 되는 겁니다. 101.04도씨. 용질 입자수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물 1kg에요. CaCl2 1몰 녹였습니다. 얘는 이제 몇 개가 돼요? 얘는 들어가면 3개로 분해가 되죠. 그럼 당연히 3몰랄 농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요. 101.56도씨가 되는 거예요. 101.56도씨. 이러한 성질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총괄성. 즉, 용질에 실제 용액이 되었을 때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한다. 또는 입자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총괄성. 알겠죠? 우린 지금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증기압력 내림은요. 아까 얘기했었어요.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된다? 증기압력 내림 상수 KVP가 있어요. 여기에 몰랄 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몰랄 농도가 아니고 이제 전해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해질 용질 입자수. 실제 용액이 되었을 때 용질이 몇 개가 되는지 그 배수를 적는 겁니다. 만약에 설탕 같은 애들은 어때요? 들어가도 설탕 분자 그대로 하나 있죠? 그럼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NaCl은 2개로 나뉘었죠? 그럼 곱하기 2를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 2. I 값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끓는 점 오름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KB 곱하기 M 곱하기 이렇게 I 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TF. 어느 점 내리면요. 어느 점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곱하기 I 값.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요. 요거 끝나고 바로 배울 거. 삼투압이죠. 삼투압은요.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이. 자, 파이는요. CRT라는 공식을 쓸 건데요. CRT에 곱하기 I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I가 등장을 했어요. 이 I를요, 우리는요. 반트호프 인자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반트호프라는 사람이 이거를 집어넣겠죠. 반트호프 인자로서 실제 이온화된 거. 예, 하나 집어넣었다 끝이 아니야. 얘 들어갔을 때 몇 개가 분해돼. 그거를 따지자는 겁니다.
예, 반트호프 인자라고 합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녹는 입자수와 관계 있다. 예, 녹는 입자수와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은 무엇에 비례한다? 예, 입자수에 비례하는 것이다. 입자수. 그 입자수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농도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다. 입자수에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트호프 인자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 개념을 위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자, 2몰랄 농도의 NaCl 용액 BP입니다. 끓는 점. 자, 이온화도가 1이에요. 자, 이온화도라는 건 뭐냐면요. 집어넣었을 때 이온화가 몇 프로나 일어나냐 그거예요. 그래서 1이면 100%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00%. 한 개 집어넣었을 때 이 한 놈이 이온화 다 된다. 예, 그겁니다. 그리고요, 0.5라는 건 뭘까요? 한 개 집어넣는데 반만 이온화된다는 얘기예요. 반만. 자, 이거를 선생님 말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좀 쉽게 할게요. 100개 집어넣었어요. 이온화도 1이에요. 100개가 전부 다 이온화되는 겁니다. NaCl 같은 경우는 100개 집어넣으면 200개가 되겠죠?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0.5입니다. 그러면 NaCl을 100개 집어넣었어요. 이 중에 50개는 이온화가 안 돼요. 그냥 NaCl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50개는 NaCl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개수는 150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온화도가 1일 경우 100도씨 플러스 0.52 물의 끓는 점 오름상수죠. 이온화도 1이니까 0.52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곱하기 2몰랄 농도였으니까 여기다 좀 쓸까요? 쌤이 자, 이온화도가 1입니다. 여기 알 수 있죠? 여기 1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1일 경우에는 100도씨 플러스 0.52 그 다음에 곱하기 몰랄 농도 2몰랄 농도 반트호프 상수 지금 두 개로 나뉘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한 값이 될 겁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 했을 때 값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0.5입니다. 0.5의 이온화도를 가질 경우에는 100도씨 플러스 0.52.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여기에서. 자, 0.5의 이온화도 가져요. 그럼 2몰랄 농도니까 1몰랄 농도는 분해가 될 테고 1몰랄 농도는 분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식대로 한다면 우리가 좀 길게 써야 되겠죠. 곱하기 1몰랄 농도는 두 개로 분해가 다 돼요. 하지만 플러스 0.52 1몰랄 농도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한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계산하시면 얘는요. 102.08도씨가 될 테고요. 102.08도씨. 그 다음에 얘는 101.56도씨가 될 겁니다. 101.56도씨. 자, 이제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은 왠지 칠판을 또 쓸 것 같은 그런 예감 때문에 쌤이 칠판을 또 지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 지우는 시간에 여러분들 글씨 이쁘게 안 쓴 거 있으면 글씨 이쁘게 쓰세요. 나중에 또 막 써놓고선 지 글씨 지가 못 알아봐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미안해요. 좀 흥분했네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쌤이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들 필기한 거 보다 보면 아주 과간입니다. 예. 아주 사랑합니다. 자, 일정 용매 비휘발성 비전해질이에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그대로 효과 나타나는 거네. 그렇죠? 야, 용질 A와 B를 동일한 양을 녹였어요. 동일한 양을. 이때 용매의 kB는 0.52도씨입니다. 그럼 용매는 뭐예요? 물인 겁니다. 왜? 용매마다 고유형 값을 간다 그랬죠. 근데 0.52는 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이라고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답니다. 요렇게. 용매는 똑같고요. A를 집어넣었어요. A를 집어넣으니까 100도씨에서 요렇게 끓는 점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얘는 요렇게 됐어요. 자, 조건은 비휘발성, 비전해질입니다. 같은 질량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용질 질량이 0입니다. 그럼 AB 용액의 끓는 점이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용매? 같은 용매이다. 같은 용매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매가 동일하다. 자, 용질 질량이 동일해요. 용질 질량이 동일합니다. 이때 A 용액은 101.56도씨예요. 3몰랄 농도네요. 그 다음에 B 용액은 100.52도씨, 1몰랄 농도네요. 자, 그러면 용질 18g이 A는 몇 몰랄 농도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거 3몰랄 농도예요. 그리고 B는 1몰랄 농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량 정해졌죠? 그쵸? 자, 이놈은요, 같은 양을 넣었는데 몰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 분자량이 작은 거네요. 그쵸? 자, 결론적으로 분자량 비 A 대 B는요,
1대 3을 갖겠네요. 1대 3. 그 다음에 끓는 점에서 A점과 B점의 증기압력비입니다. 끓는 점에서. 자,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자, 끓는 점에서 얘를 비교했어요. 끓는 점. 끓는 점에서 비교했습니다. 끓는 점에서 비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대기압과 같은 지점이죠. 온도는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끓는 점에서 비교했다는 얘기는 온도는 다르지만 이때 증기압력이에요. 대기압과 같죠. 대기압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대 1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자, 이번에 0.5 몰랄 농도 설탕물이에요. 0.5 몰랄 농도 설탕물입니다. 자, 설탕은 마찬가지로 비이발성이고 비전해질입니다. A, B, C가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프 보고 우리가 판단할 거. 0.5 몰랄 농도예요. 용액이죠. 근데 용매가 원래 순수한 용매일 때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얘는 지금 100도씨에서 당연히 끓지 않겠죠. 그럼 A는 끓는 지점이 아닌 겁니다. 즉 여기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끓는 지점이고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끓으면서 용매들이 기화되고 몰랄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몰랄 농도가 올라갈수록 증기압력 내림은 점점 커집니다. 증기압력이 많이 내려가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증기압력 A, B, C를 비교하자입니다. 증기압력 A, B, C. 자, A는 끓기 전이에요. A가 끓기 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대기압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요,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B는요, 대기압에 도달했어요. 그럼 B가 A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B와 C는요, 온도는 C가 더 높아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 농도에서 끓는 거죠. 여기에서 끓기 시작했지만 용매들이 계속 끓어나가면서 몰랄 농도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때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다는 겁니다. B와 C는 같은 증기압력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몰랄 농도 볼까요? 몰랄 농도.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B는 딱 이제 끓기 시작하는 지점이야. 그러면 원래 몰랄 농도. 아직 그 용매들이요, 끓는 기화를 하지 않은 거야. 딱 이제 시작하려고. 예, 그러면 A와 B는 몰랄 농도가 같겠죠. 하지만 B와 C는 어때요? 다르죠. 이때는 지금 용매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겠죠. 그래서 몰랄 농도는 C가 더 클 겁니다. A와 B는 같고 C가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용매와 A, B, C점에서의 증기압력 선을 그리자 이렇게 했어요. 아, 나 이런 건 너무 귀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찬가지로 귀찮아도 또 해줘야지, 그치? 나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바보.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압력, 난 유식하게 P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온도, T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1기압을 기준으로 할까요? 1기압, 1atm, 1기압입니다. 그러면 증기압력이 여기에 도달하면 끓는 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살펴봅시다. 순수한 용매일 경우에 이렇게 증기압력선이 나타난다고 봅시다. 얘는요, H2O입니다, 그냥. 순수한 용매. 그러면 1기압이 됐을 때 이때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예, 100도씨가 되겠죠. 도씨. 자, 도씨로 표현할게요. 자, 100도씨가 됐습니다. 그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얘는요, 순수한 물이 아니었고 애초에 0.5 몰랄 농도의 뭐였어요? 설탕물이었어요. 0.5 몰랄 농도입니다. 그러면 100.26도씨에서 끓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넉넉하게 100.26도씨를 요 지점으로 잡을까요? 자,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100.26도씨를 잡읍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끓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용액이 0.5 몰랄 농도 설탕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려서 이러한 증기압력 곡선을 갖겠네요. 이게 0.5 몰랄 농도, 그 다음에 설탕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근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100도씨였죠. A는 여기 H2O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 0.5 몰랄 농도에서 봐야 되죠? 이때 100도씨 이겁니다. A의 위치는 지금 여긴 거예요. A의 위치는. 그리고 끓기 시작하는 지점 B의 위치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이 위가 될까요? 아니죠. C는 농도가 다르다 그랬죠? 더 증기압력이 내려갔겠죠. 더 증기압력이 내려가서
C는요. C에 대한 온도는 안 나왔으니까 임의대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0.5 몰랄 농도보다 농도가 큰 설탕물이 되겠죠. 용매가 증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C도 끓고 있는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C의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헛기침이 나옵니다. 코로나 아니야. 자,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요렇게 그래프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 어느 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좀 이거네. 여기 몰랄 농도라는 건 용질이 들어갔을 때 몰랄 농도죠. 그럼 여기는 용질이 없는 상태, 순수한 용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 요 같다. 그치? 그럼 뭐예요? 같은 용매라는 거죠. 누가? 가와 다가 같은 용매라는 겁니다. 가와 다가 같은 용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선생님 교재에 또 가나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예, 그거 찍찍 그세요. 찍찍 그시고 여러분이 직접 쓰는 걸로 그렇게. 자, 용매는 가나다 이렇게 교재에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가와 다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찍찍 긋고요. 여러분이 다시 쓰세요. 자, 그래서 용매는요. 가가 다와 같은 용매입니다. 다와. 그리고요. 이 용매는 나와는 같지 않죠. 나와는.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가, 다에서 용매가 동일하고 용질의 몰랄 농도가 동일해요. 용질의 몰랄 농도가 동일한데 어느 점 내림이 달라요. 어느 점이. 자, 보세요. 가는 지금 같은 몰랄 농도에서 요만큼 내려갔는데 다는 훨씬 많이 내려갔어요. 이 얘기 무슨 말일까? 용질의 입자수가 같은 농도를 집어넣었지만 용질의 입자수가 다가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 다에 들어간 거, 그렇죠? 다에 들어간 거. 지금 여기 오타입니다. 이거 다예요, 다. 알겠죠? 가가 비전해질이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내가 이거 나라고 적어놨죠. 네, 미안해요. 다로 바꾸세요. 다. 가가 비전해지면 다는 전해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농도가 되게끔 집어넣었지만 다의 경우는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 전해질이었기 때문에 입자수가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얘가 이렇게 하나면 얘는 지금 3인 것 같아. 그치? 비율상으로. 그러면 많이 등장하는 게 미안해요. 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탕이다.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3개로 분해되는 CaCl2 이런 식으로 예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는 전해질일 것이다. 자, 가가 만약에 NaCl 같은 전해질이에요. NaCl 같은 전해질입니다. 그럼 나라고 또 나왔는데 미안. 다예요. 다. 예. 내가 카나다 이게 순서를 너무 좋아해. 내가 이게 고지식해. 예. 예. 다는 가보다 입자수가 많은 전해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CaCl2라고 했는데 얘가 사실 전해질이면 얘는 CaCl2보다 더 많은 수로 바뀌는 전해질일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더 많은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트호프 인자 I 값이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다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알겠죠? 자, 용질 가와 나가 비전해질입니다. 용질 가와 나가 비전해질이에요. 근데 용매 가나의 그럼 KB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봤더니요. 지금 이건 어느 점으로 따진 겁니다. 어느 점으로, 그렇죠? 봤더니 나의 경우가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같은 농도에서 봤을 때 가보다 나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의 어느 점 내림 상수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끓는 점 오름 상수의 크기도 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요. 기울기가 큰 녀석이 크다. 그런데 이때 기울기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이 기울기로 보면 이거 음의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알겠죠? 기울기 절대값이 큰 녀석이 크다. 그래서 가의 KB와 나의 KB를 비교했을 때 나의 KB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밀폐용기 속 증기압력입니다. 밀폐용기 속 증기압력. 요 밀폐용기 속 증기압력이 끝나면 이제 3투압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봤더니요. 물과 설탕물이 있어요. 며칠 후에 봤더니 물이 이만큼 줄고요. 설탕물이 이만큼 늘었네요. 자, 왜 그래요?
일단 물 같은 경우는 증기 압력이 더 크죠. 그리고 얘는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는요 많이 증발하는데 얘는 조금 증발해요. 위에는 수증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응축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물의 증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쵸? 지금 얘기한 거죠. 물의 증발 속도가 빨라요. 왜? 설탕물은 무엇이 낮으니까? 증기압력이 낮으니까. 증기압력이. 설탕물은요 점점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응축되는 게 많아지니까 설탕물의 농도는 점점 낮아질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 아무리 묽어진다 그래도 설탕이 날아간 건 아니죠. 무조건 아무리 묽어진다 그래도 이놈이 농도가 더 큽니다. 이놈이. 그래서 물보다 증기압력이 낮다는 거죠. 농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럴 거다. 자, 이번에는요. A 수용액, B 수용액, C 수용액 이렇게 났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같은 높이였다면 이러고 나오면 딱 바로 느낌 오죠. 만약에 같은 높이였다면 여러분들 같은 높이였다면 얘네들 농도가 맨 처음에 어땠을지 바로 딱 뜨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처음 수용액의 높이가 모두 동일했었다면 처음의 농도 크기 지금 현재 가장 양이 많은 게 바로 농도가 가장 높았던 놈이겠죠.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양이 많은 거 누구예요? B, 그 다음에 A, 그리고 C네요. 그래서 처음 농도의 크기는 BAC 이렇게 되겠네요. BAC. 어렵지 않죠?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가 위 그림 같다면 지금의 몰랄 농도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건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건 이게 이제 멈춰지는 시간입니다. 그 멈춰지는 시간이 여러분이 봤을 때 10년이 걸려? 그럼 그 10년이 충분한 시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 몰랄 농도가 동일한 상태인 겁니다. 몰랄 농도가 동일한 상태. 자, 근데 선생님 아까요. 물이랑 설탕물 비교했을 때 영원히 농도가 같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요. 전부 다 수용액입니다.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물에 있는 쪽이 완전히 다 증발될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증발해서 물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왜냐면 농도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다 용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충분한 시간이 또 지났대요. 용질의 종류가 동일했다면 아래의 크기는 물 농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퍼센트 농도 동일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밀도도 동일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면. 만약 밀폐된 공간 바닥에 물이 차 있었어요. 밀폐된 공간 바닥에 비커 말고 바깥쪽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물들은 순수한 용매였죠. 계속 증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세 비커 모두 처음보다 물의 높이는 일단 올라갑니다. 처음보다. 근데 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오른 수용액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증기압력이 가장 낮았던 놈, 가장 농도가 컸던 놈. 즉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AC 농도 순으로 그렇게 높이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삼투압 마지막입니다. 삼투압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용액 마치도록 할게요. 자, 좀만 버팁시다. 자, 삼투압이라는 거. 삼투압이에요. 압이라는 거 뭐예요? 압력이죠. 삼투 현상에 의한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투 현상에 의한 압력. 그래서 여러분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막을 이용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즉 삼투압이라는 건 삼투 현상에 의한 압력을 얘기하는데 이 삼투 현상이 뭐냐? 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막을 통해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반대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그건 누가 이동하는 걸까요?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용질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가 이동한대요? 용매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용매가 이동하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삼투 현상에 대해서 가장 좋게 표시하는 게 이해되기 쉽게 표시하는 게 이런 그림이라서 이런 그림을 좀 따왔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쪼글쪼글해집니다. 이 안에 있는 용매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요. 누가 고농도라는 걸까요? 이쪽이 고농도, 이쪽이 저농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요. 얘는 용매가 막 들어와서 팽팽해집니다. 용매 양이 많아져요. 그럼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가 되겠죠. 즉,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고농도 쪽으로 이동합니다. 고농도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그에 따라서 고농도 쪽의 양이 증가하게 되죠.
고농도 쪽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처음엔 같은 높이로 있었대요. 처음엔 같은 높이로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은 바닷물 쪽으로 용매들이 이동해서 결국엔 높이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높이차가. 자, 여기서 잠깐만 요거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얘네 지금 어때요? 농도가 같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농도는 이쪽이 계속 높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일로 이동하고 싶을 거야. 근데 이동하기 어려워요. 왜? 누르니까. 얘 높이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이만큼의 압력이 누르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일어나는 거냐? 예, 용매가 이동하기 때문에. 용질은 이동 못하니까. 딱 그게 답입니다. 용매가 이동하기 때문에. 자, 고농도 따져볼까요? 고농도는 누가 많은 거예요? 용질이 많은 거예요. 저농도는 용질이 적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농도 쪽일 때는 용매가 많다는 얘기고 고농도 쪽일 때는 용매가 적다는 얘기죠. 용매의 입장에서 보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물보다 작은 용질이라면, 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이 반투막이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은요, 용매가 이동할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면 용매보다 작은 용질이 있다면 걔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과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물에 용해되는 거. 어떻게 용해되는 거라 했어요? 용질이 들어가면 물 분자가 이 용질을 둘러싼다 그랬죠? 물 분자가 둘러쌌어요. 크기가 커졌죠. 그래서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통과 못함. 물 분자가 용질을 둘러싸고 있어서 크기가 크다. 자, 평형을 위해 이동하는 거라면, 평형을 위해서 이동하는 거라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얘는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느냐? 아까 얘기한 거죠. 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고 있다 이거죠. 예. 저농도일 때 용매가 많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삼투 현상은 알겠어요. 그럼 이 삼투압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얘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막는 압력이에요. 막는 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농도 쪽 양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리고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높이차는 뭐예요? 아까 봤던 그림. 그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쪽에 가해주는 힘? 반투막 쪽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반투막 쪽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반투막 쪽에 가해주는 힘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투막 쪽에 가해주는 힘입니다. 반투막 쪽에. 자, 용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반투막 통해서 10의 힘으로 이동해요. 그럼 얘 이동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투막 쪽에 10의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반투막 쪽에 10의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식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묽은 용액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진한 용액은 얘네들 입자 간의 인력이나 그런 걸 무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묽은 용액을 다룹니다. 묽은 용액은요, 어마어마한 용매 속에 입자가 조금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용매에 용질이 쬐끔 있어요. 근데 봤더니요, 기체도 어마어마한 공간에 기체 분자들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압은요, 공식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기체 공식을 가져와서 집어넣어 봤는데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통해서 그럼 이 수치들을 어떻게 할까? 계속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맞춰본 겁니다. 맞춰본 거예요. 자, 기체도 어마어마한 공간에 기체 분자 쬐끔이잖아. 오케이. 그럼 PV는 nRT 사용하자. PV는 nRT. 자, PV는 nRT인데 우리가 쓰려는 거 뭡니까? 우리가 하려는 거 압력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V값 빼야겠다. 그렇죠? 자, P는 V분의 nRT네요. 이때 P는 V분의 nRT인데 이렇게 공식 빼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농도 되네요. 농도. 몰농도 되죠? 몰농도. 그래서 우리가 용액에서 쓰는 압력 파이는 몰농도 C 그리고 RT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파이는 CRT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반트호프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전해질이 아니라면 설탕이나 그런 전해질이 아니라면 설탕이나 그런 것처럼 전해질이 아니라면 I 값은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해질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전해질일 경우에는 I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쨌든 얘를 계산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식을 얻은 겁니다.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자, 삼투압에 대해서 개념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좀 완전히 이해가 되겠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0.2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그리고 0.1 몰농도 CaCl2 염화칼슘 수용액이 있습니다. 봤더니 높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던 학생들은 아, 이거 당연한 거죠, 이러고 바로 뒀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설명 안 들었던 학생들은 왜? 이 농도가 다른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들으세요. 봤더니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삼투압은요, CRT에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입니다. 포도당 수용액 같은 경우는 0.1 RT 값을 갖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0.2 몰농도 포도당입니다. 0.2 몰농도 포도당 0.2 RT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CaCl2입니다. 야, CaCl2 만약에 이온화도가 1이라면 그러면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3개로 나뉘죠? 그러면 반토프 상수 몇이 돼요?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1 몰농도 CaCl2 얘는 0.1 RT 곱하기 반토프 상수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삼투압이 1대 2대 3의 비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삼투압이 높아요? 그러면 높이차 큰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높아요? 아하, 파이는 CRT, T에 비례하네요. 그러면 높이차 크겠죠. 그리고 농도가 낮아요. 농도가 낮으면 높이차는 낮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요. 이게 혹시 헷갈릴까 봐. 자, 우리가 삼투압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반투막 쪽에 가해지는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투막 쪽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요, 여기서 얘는 1기압으로 누르고 있고 여기도 1기압으로 누르는데 얘는 H만큼 지금 물이 더 있으니까 1기압 플러스 이 H가 삼투압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요, 지금 여기 물 들어갔어요. 물 들어가면 이건 순수한 물이에요? 아니지. 물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바닷물에 있는 염류들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얘도 용액인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던 용질의 양 그대로지만 용매가 더 들어와서 농도가 조금 낮아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얘 높이가 같을 때의 농도인데 이미 얘가 들어오면서 농도는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기압 플러스 H만큼의 압력보다 원래 삼투압은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농도가 더 높은 거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투막 쪽에 가해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투압은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1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까지 깔끔하게 잘 끝냈습니다.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화학2에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이제 1단원에서 포기하시면 화학2는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버텼으면 그 다음부터 화학2는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단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건데 다음 시간에 그대로 2단원 또 한번 쫙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뉴 윈!